자, 우리 오늘 할 부분은 가정법이거든요. 선생님이 이거 가정법이라는 이 단원을 선생님 어렸을 때, 너희보다 좀 더 어렸을 때나 아마 처음 배웠던 것 같은데, 우리 때는 좀 늦게 배웠어요, 문법을. 너희들보다. 근데 나는 이 가정법이라는 단원이 되게 어려웠었던 걸로 기억나요. 이게 왜 어렵냐면, 딱 부류가 선생님처럼 어려운 부류가 있고, 좀 쉬운 부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공식에 대입하여서 뭔가 하는 것들에 능숙하거나 그런 것에 좀 친숙한 사람들은 이게 되게 쉬운 반면 선생님이 약간 그 공식화 되는 걸 되게 싫어하는 한마디로 수학 같은 거 잘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 내 기억에. 근데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 나름 나 같은 조금 뭔가 이런 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서 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어떤 좀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들을 좀 넣어봤거든요. 이걸 한번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이해를 최대한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뒤에 진도를 나가도록 합시다. 일단 이 가정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뭔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가정법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렇게 말하면 웃기겠지만, 내가 만약에 부자라면, 나 부자 아닌데?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정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자, 예를 들면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이건 가정일까요? 안 일어났죠 아직.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가정법이라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거는 이런다라는 조건하에 어떤 일이 생겼다는 건 조건에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건, 이거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엄밀히 말하면 거짓입니다, 거짓. 자, 그래서 가정이란 건 항상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실을 기반으로 사실에 반대되는 그러한 내용을 적을 때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일단 사실이란 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사실이란 건 지금 집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은 지금 여러분은 집이 아닌 학원에 있죠. 이런 것처럼 사실은 현재의 어떤 일어나는 일이거나 현재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사실이 있을 거고, 과거에 어제가 됐든 뭐 그제가 됐든 1년 전이 됐든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사실을 우리가 과거에 일어났었던 어떤 사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사실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경우입니다. 가정은. 자, 만드는 방법이 되게 특이합니다. 자, 물론 여러분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가정법 해가지고 뒤에 뭐 if를 쓴다,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뭐 if를 쓴다던가, 또 그 뒤에도 보면 뭐 I wish를 쓴다던가 되게 모양이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존재를 하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그거를 전부 다 하나로 통합을 할게요. 어떻게 통합을 하느냐? 자, 보시면 두 개의 원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원. 두 개의 원이 있습니다. 자, 일단 두 개의 원인데 보다시피 하나는 다른 하나에 비해서 높낮이가 있게 차이를 걷죠.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이 앞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원을 우리가 사실이라고 그렇게 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거짓으로 하는 거, 다시 말해서 반대로 말하는 부분을 우리가 가정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멋지게 가정이 하지만 사실이 아닌 거짓이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원인데 보다시피 높낮이를 따로 둔 이유가, 자, 그리고 여기 사이는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일단 사실과 가정은 내용이 서로 뭐가 돼야 돼요? 반대가 돼야겠죠? 그래서 보다시피 이렇게 사실의 내용과 가정의 내용은 서로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긍정의 내용을 쓰면 거짓을 바꾸면 부정이 돼야겠죠? 어제 만약에 내가 일찍 잤더라면 사실은 일찍 자지 않았다라는 부정적인 내용을 긍정으로 바꿔 쓴 거겠죠? 이런 식으로 사실과 가정은 내용이 서로 상대가 반대됩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선생님 사실이라는 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또는 지금 현재에 있는 어떤 일을 사실이라고 하지만 과거에 일어났던 것도 사실이죠. 근데 미래에 일어날 일은 아직 모르니까 사실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이거는 가정법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기에 들어가진 않아요. 자, 그러면 사실은 두 종류의 사실이 존재하죠. 첫 번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사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가정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가정으로 바꾸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오늘 제일 먼저 배울 if를 이용한 형태, 만약 뭐뭐라면 가정이겠죠. 그 다음에 또 I wish라고 쓰는, wish의 뜻은 희망한다는데 이것도 사실 거짓말이에요. 이거 세 번째,
as if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의 뜻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란 뜻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거짓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들 뭐 if가 됐든 I wish가 됐든 as if가 됐든 이러한 문장들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이것들이 쓰인 순간 그 뒤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다 사실이 아닌 가정의 내용이 돼야 돼요. 자, 이건 이해가 되셨죠? 근데 우리가 사실을 이러한 단어들을 이용한 가정으로 바꿨을 때 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내용이 서로 반대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한 사실이 현재 어떤 일어나고 있는 지금 있는 사실을 가정으로 적으려면 일단 내용이 바로 과거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현재 사실을 가정으로 바꾸려면 과거의 형을 써야 된다는 얘기 한마디로. 자, 반대로. 그랬더니 그러면은 과거의 사실은요.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을 가정으로 바꾸는 게 어떤 사람이 현재요. 무슨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이 크로스가 아니라 그렇죠. 더 아래로 내려가야겠죠.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대과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영어에서 대과거를 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had라는 단어 뒤에 플러스 pp라는 단어를 쓰면 이게 과거보다 이전의 과거입니다 라는 말을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자 사실을 우리가 원하는 가정의 내용을 바꾸는 방법은 현재 사실이면 일단 내용이 반대가 돼야 돼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또 하나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반대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시제가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현재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면 일단 과거형을 써야 되겠고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을 이런 if나 이런 것들을 쓴다면 대과거인 had 플러스 pp로 바꿔 쓴다는 이 기본 개념을 머리에 꼭 넣어 두십시오. 이게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가정법의 기본적인 형태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할 겁니다. 자, 물론 이거 방송 올려놓겠습니다만 잠시만요. 우리 저기 수민이 거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나중에라도 여러분 가정법에 정말 기억이 안 나시면 이 두 가지 원만 기억하시면 거의 대부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자, 사실과 그 다음에 가정이라는 서로 다른 내용은 두 가지 조심해야 됐습니다. 하나는 서로 내용이 보다시피 반대의 내용으로 돼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사실의 내용이 현재라면 if나 I wish나 as if 같은 거 쓴다면 반드시 동사의 내용은 과거형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화면에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정으로 바꾼다면 대과거를 쓰십니다. 자, 이거 일단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자, 뒤로 진도 나갈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첫 번째가 이 용어부터 아셔야 돼요. 가정법 과거라는 게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중요한 내용인데 자, 일단 가정법 과거라고 우리가 쓰는 문장은 자, 일단 들어가는 동사가 보다시피 과거형 동사를 씁니다. 자, 그러면 옆에 나와 있는 과거 완료라고 쓰는 그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쓴 건 당연히 들어간 동사가 과거 완료인 had 플러스 pp를 이용하겠죠. 우리가 아까 had 플러스 pp 이용한 건 뭐라 그랬죠? 대과거에 일어나는 일을 쓴다 그랬죠. 그런데 그 앞에 붙어 있는 용어가 가정법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둘 다. 가정법이라는 거. 그 말은 지금 여기에서 쓰이는 문장은 전부 어디에 해당된다? 가정의 내용에 해당돼요.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래프처럼 바로 이 가정에 들어가는, 물론 여기서는 if를 쓰는 거겠지만 가정을 나타내는 내용 중에 안에 들어간 동사 시제가 과거형인 경우 그걸 가정법 과거라 그래요. 일단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것은 보다시피 had 플러스 pp를 쓰는 건데 그럼 머릿속에 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가정법은요 그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보다시피 각각 현재와 과거의 사실을 기반으로 쓴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가정법 과거라는 단어. 자, 무조건 if라는 단어를 일단 이용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정법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뒤에는 주어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동사가 있겠죠. 이 동사가 뭐기 때문에 보다시피
과거형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 썼겠죠? 그리고 나머지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if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조건을 나타내는 우리가 그 접속사를 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사절이라 그래요. 자, 중요한 건 이것과 함께 쓰이는 나머지 부분. 아이고. 자, if를 쓰는 문장 하나 있을 거고 그게 없는 문장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문장 우리가 이제 주절이라고 불러요. 주절. 자, 중요한 건 얘나 그다음 뒤에 쓰이는 주절이나 시제는 같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역시 뒤에도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과거형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if가 들어가는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다시 말해 주절에는 반드시 이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뭐냐면 바로 조동사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조동사 뭐입니까? 뭐 can이라든가 will이라든가 또 뭐 may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조동사에 여기랑 시제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과거형이 들어갑니다. 그럼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could라든가 would라든가 may의 과거형이 might라든가 이런 형태가 들어가야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 공식 잘 눈에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이는 게 가정법 과거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거를 바꿔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가정이라는 내용이었고 그럼 우리가 사실을 쓰는 부분을 바꿀 수 있어야겠죠. 근데 이렇게 다음의 내용은 가정이 아닌 그 반대는 사실의 내용입니다 라는 쓰는 우리가 그런 형태를 영어에서는 직설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직설법은 사실의 내용을 쓴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if를 쓰는 문장을 직설법으로 바꾸려면 역시 이것도 접속사가 들어가는데 이때 들어간 접속사는 as를 사용합니다. 뭐뭐 때문에라는 as를.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그건 아닌데 if인 경우는 as로 바꾸고 또 뒤에 여러 가지 있었죠. 다른 가정법인 거에 맞아 들어가는 게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자, 중요한 건 여기도 일단 주어가 들어갈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과 뭐가 될까요? 반대 내용이 되겠죠. 그럼 가정의 내용을 쓴다면 가정이 아닌데 직설법을 쓴다면 동사가 시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현재형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서로 내용이 반대하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긍정문이라면 if를 쓴다면 부정문으로 바꿔야 할 거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쓰이게 될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 주절은 굳이 여기에서는 우리가 가정법일 때는 무조건 조동사를 쓰라 그랬지만 직설법에서는 꼭 조동사를 써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하죠. 똑같이 현재형을 쓰셔야 됩니다. 굳이 이런 조동사를 쓰고 싶으면 can이나 may나 will로 바꾸고 내용이 서로 긍정, 부정, 반대이기 때문에 긍정이면 부정, 부정이면 긍정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내가 아는 이 공식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들으면서 쟤 바보 아니야?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 어릴 때 이게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우리가 더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러면 선생님 아까 과거형 가정법의 과거형은 여기 과거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비동사 있죠. 비동사의 과거형은 종류가 뭐뭐 있어요? was나 were가 존재하죠. 그런데 가정법에서는 was라는 비동사를 쓰지 않아요. 무조건 were만 존재해요. were만 존재해요. were만. 내 글씨가 너무 이상한가요? were만 존재를 해요. I were, she were, 당연히 they were. 과거형 비동사 쓸 때는 무조건 were만 써야 됩니다. was가 쓰여 있으면 그거는 가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에 우리가 실질적인 내용을 하나 아래를 분석을 해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as를 쓰면 이건 뭐다? 직설법이란 얘기죠. 직설법. 사실을 말합니다. 사실 내용 먼저 봅시다. 사실은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as I'm not rich, I cannot buy a car. 나는 차를 살 수가 없대요. 자, 이건 사실입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문장에 각각 이렇게 선생님이 밑줄을 쳐놓겠습니다. 자, 왜? 사실인데 들어가는 문장은 일단 현재형이죠. 그 다음에 부정문입니다. 현부 적어놨어요. 자, 여기 보세요. 위에 거. 반면에
can not buy도 역시 can의 현재형이죠. 하지만 부정문입니다. 그죠? 몇 번 연습하면 나중에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자, 이거를 이제 뭘로? as가 아닌 if로 바꾼다면 다른 건 없습니다만 뭐가? 각각 동사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서로 내용이 반대라 그랬죠? 그 다음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과 가정이 있을 때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가 지금 과거예요. 그럼 뭘로 바꿔야 돼요? 올라가니까 현재형으로 바뀌어야겠죠. 그럼 현재형이기 때문에 반대로 가정으로 바꿔 쓴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과거형이 되겠죠. 그래서 내용은 과거형의 긍정입니다. 현재형이 부정이니까 당연히 과거형의 긍정으로 바뀌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뒤에도 똑같습니다. 뭐냐? 현재형이 아니고 이때는 과거형의 긍정으로 바꾸셔야겠죠. 이렇게 가정과 그 다음에 사실, 다른 말로 가정법과 직설법으로 서로 바꿔 문제 쓰는 것들을 여러분이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게 되면 실수가 대부분 다 뭐냐면 시제를 똑같이 잡아버린다거나 또는 긍정이어야 되는데 부정으로 그냥 써버린다거나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헷갈려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바로 옆으로 넘어갈게요. 왜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까지 설명을 한 번에 해야지 여러분이 훨씬 더 이거 이해하기 편합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냐면 잠깐만요. 자, 기본적으로 형태는 똑같겠죠? 일단 if를 쓸 겁니다. 자, 여기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if를 쓰겠죠? 그 다음에 주어가 들어갈 거고 과거 완료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동사는 과거 완료형인 다시 말해서 had 플러스 pp를 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건 대과거를 나타낸다는 얘기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다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주절에 들어갈 때는 자, 여기서는 중요한 거. 자,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내가 뭐라 했냐면 두 개의 시제가 같아야 된다 그랬죠. 네. 그러면 여기도 뭐가 되냐면 사실은 대과거를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했지만 가정법 과거로 잠깐 가볼게요. 앞에 뭐로 바뀌었냐면 과거형을 쓸 때는 can의 과거형인 could, will의 과거형인 would, might로 이미 과거형을 써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원해요? 대과거를 원해요. 대과거를 어떻게 쓰지? 일단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사의 과거형, 조동사 최고 과거형인 would나 could나 또는 좋아요 might까지 쓰시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건 그냥 과거형이지 대과거가 아니잖아요. 네. 여기 뒤에다가 바로 have 플러스 pp를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셔야지 이게 과거가 아닌 대과거를 나타냅니다. 혹시 부정문을 만들 때 어떻게 써야 되느냐? not을 쓰면 되는데 여기 뒤에 쓸까요? 여기 뒤에 쓸까요? 당연히 조동사 바로 뒤이기 때문에 여기에 not은 이 자리에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뭘로 바꾸면? 가정이 아닌 이제 직설법으로, 아이고. 직설법으로 바꿀 수 있겠죠? 바꾼다면 주어 똑같고 동사 자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반대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깊게 안 해도 되겠죠? 여기는 과거형이 됩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뒤에도 물론 안 쓰셔도 되지만 내가 잘 모를 때는 역시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역시 과거형이 됩니다. 단 조심해야 될 건 긍정이면 부정, 부정이면 긍정 내용을 반대로 쓰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아래 거 하나 보고 우리 얘기합시다. 나는 일단 무조건 사실 먼저, 직설법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직설법. 자, didn't work란 문장으로 보다시피 사실은 그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라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의 부정문입니다. 그죠? 이거를 우리가 무엇으로? 가정으로 바꿔 쓰려면 반드시 하나 더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대과거의 긍정. 그래서 뭐가 쓰였습니까? had 플러스 pp만 쓰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반면에 두 번째 거 could 뒤에 not 뒤에 원형 쓰였으니까 이거는 그냥 과거형의 부정이죠. 이거를 무엇으로 바꾼다? 대과거의 긍정으로 바꿔야겠죠. 대과거를 만드는 방법은 내가
다른 건 없다고 했습니다. 조동사 뒤에 have 플러스 pp만 적어 쓰시면 대과거입니다. 물론 만약에 부정이 아니고 긍정이어서 여기를 부정을 바꾼다면 could not have succeed라고 쓰셔야지 된다라는 거. 자, 이해되셨죠? 자, 요렇게 쓰시면 우리가 원하는 가정법의 기본적인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 잠깐 뒤에 부분은 지금 나가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일단 여기 부분까지를 여러분한테 정리를 해주시고 여기에 관련된 간단한 문제 몇 개를 내가 여러분 프린트로 드릴게요. 이것만 하긴 조금 양이 적거든요. 그래도 우리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해볼까? 여기서 각각 하나씩만? 시간 되죠? 2번과 엑서사이즈 2번에 2번과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엑서사이즈 볼까요? 3번 해볼까요? 2번에 3번 두 개 각각 하나씩 해볼게요. 각각 뭡니까? 직설법을 if가 이용한 가정법 바꿔 쓰시는 겁니다. 자, 해주세요.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거나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따로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좀 더 쉽게 해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사실이죠. as 사실이고 am not 뒤에 can't write란 단어니까 현재형의 부정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도 현재의 부정입니다. 그걸 뭘 이용해서? if를 이용해서 바꾼다. 그러면 당연히 동사 부분은 뭐가 될지 우리가 예상을 대충 하죠. 일단 I는 그대로 들어가는데 현재형 부정을 과거형 긍정으로 바꿔야겠죠. 뒤에도 과거형 긍정으로 바꿉니다. 자, 그런데 동사가 am이니까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I was a poet 이라고 쓰면 어쩐다? 틀린다. 왜요? 가정법에는 was란 단어를 못 써요. 그럼 어떻게 된다? 무조건 모든 과거형은 전부 were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if I were a poet 이라고 쓰셔야지 정상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부분. 자, 뒤 부분은요. 뭐 똑같이 I고 과거형이니까 can의 과거는 could죠. not을 쓰지 않아도 되겠죠. 긍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write 나머지 그대로 쓰시면 우리가 원하는 가정법 과거형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가정법 과거 완료를 한번 봐볼게요. 과거 완료 역시 직설법으로 사실 나타내는데 여기가 had라는 여기 had는 그냥 가지고 있다는 have의 과거형입니다. 그 다음 뒤에는 couldn't라고 쓰는 그냥 조동사의 과거형일 뿐이에요. 단지 여기는 과거형의 긍정 과거형의 여기는 부정이네요. 간만에 서로 다르게 나왔습니다. 자, 똑같이 if로 문장을 만들게요. 자, 나는 미리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여기를 이렇게 해서 각각 들어갈 동사를 예상을 해볼게요. 과거면 뭐가 되겠습니까? 대과거의 부정. 여기는 대과거의 긍정이 되겠죠. 자, 문장 만들어볼까요? I. 대과거란 것은 had 플러스 pp인데 had 플러스 pp? 뭐의 pp? 가지고 있다는 이 have라는 단어의 pp입니다. have는 과거 분사 역시 had입니다. 앞에 쓰이는 had는 had 플러스 pp 그 had고 여기가 pp입니다. 그런데 부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not을 had not had a lecture 나머지를 쓰셔야겠죠. 이렇게. 자, 어렵습니까? 기본 룰만 알고 있으면 쉬워요. 혹시 틀리신 분들은 대부분 뭐다? 시제를 깜빡하고 같이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긍정을 써야 되는데 부정을 쓴다거나 서로 이 그 부정 긍정을 반대로 바꿔야 되는 걸 깜빡한다거나 이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거. 자, 보다시피 이제 주어 I 그냥 들어갈 거고 여기는 대과거니까 그 다음에 긍정이잖아요. 그럼 이때 could를 그대로 써야겠죠. 왜? 이거보다 더 과거형의 의미를 쓰는 건 없기 때문에 그 뒤에 뭘 씁니까? have 플러스 pp를 적어야 되는데 긍정문이기 때문에 not 안 넣어도 되죠. 그러면 뒤에는 could have go의 과거 분사 gone입니다. to see 나머지를 쓰시면 답이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여러분 아마 요거 두 개를 한꺼번에 공부하면 선생님이 어렸을 때 느낀 것처럼 막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했잖아요. 해놓고 다시 꼭 이거를 보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 이렇게 그래프상
직설법인 사실을 가정으로 바꿀 때는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 것은 내용이 서로 하나씩 아래로 더 내려가는구나. 사실이 현재면 과거형으로, 사실이 과거면 대과거형 헤드 플러스 PP로. 그리고 그래프가 서로 반대라는 의미든 긍정이면 부정, 부정이면 긍정. 그거 선생님이 아까 했던 긍정, 현재형 긍정을 과거형 부정 바꾸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연습할, 여러분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일단 숙제는 여기까지 문제 푸는 거 하고 선생님이 프린트 하나 더 드릴게요. 이 직설법 바꾸는 거에 해당되는 거 그거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